오늘은 문장 성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장과 문장 성문에 대한 얘기인데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 요소는 문장 성문의 기능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이 어디에 필요하고 다음에 어떤 문장 성문에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문장 구조죠. 문장에서 구조는 헛문장, 겹문장의 판단과 겹문장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장 속에서는 문법 요소가 구현됩니다. 각 문장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들이 무슨 문법적 관계를 가진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좀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자, 문장은 가장 중요한 게 문장은 보통 우리 뭐라 얘기하죠? 예, 생각의 기본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생각 그리고 사고의 기본 단위란 말을 써요. 아셨죠? 사고의 기본 단위라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생각의 기본 단위라 볼 수 있다. 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자, 문장 성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걸까요? 네, 각 기능들이겠죠. 문장 성문에서 이게 하나의 문장이 구조라면 이 문장 성문은 이걸 이루는 구성 요소죠. 이것들이 없으면 이거 완성이 안 돼요. 우리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문장 성문이다라는 거. 문장 성문을 이룬 요소는 어떤 게 재료가 되죠? 얘의 재료는 문장 성문의 재료는 알다시피 단어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구와 때로는 절이. 절은 어떤 걸 가리킨다고요? 서술을 가지고 있는, 그죠? 서술어가 있는 두 개 이상의 단어의 모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재료가 됩니다. 문장 성문에서는 당연히 하나의 문장을 완성할 때 중요도가 다릅니다. 문장 성문을 이룰 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하나씩 따져보면 제일 중요한 게 주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서술어입니다. 서술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서술어가 생각이나 의미를 결정하거든요. 의미나 생각을 결정해 주는 게 서술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체가 중요하겠죠. 주어가 중요하고요. 서술의 성격에 따라서 목적어가 보호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때 목적어 보호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관용어랑 부사어는 수식 관계이기 때문에 꾸미는 정도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별로 덜 중요한데 꼭 그런 거는 아니란 사실을 좀 이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중요도에 따라서 나눠보니까 얘는 항상 있어야 돼. 주성분이야. 기본 골격이야. 필수 성분이야. 항상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통 필수 성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목적어랑 보호는 항상 필수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목적어랑 보호는 뭐의 성질에 따라서 아까 했겠죠? 서술어의 성질에 따라서 필요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셨죠? 서술의 성질에 따라 필요성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서술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죠. 가령 서술어가 어떤 동사면 서술어가 무슨 동사면 타동사이면이라고 그러죠. 그죠?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뭐가 필요하죠? 네,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서술어가 혹은 서술어가 어떤 요소면 다르다시피 되다랑 뭐가 온다면 아니다랑 온다면 보호가 필요하겠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됩니다. 부속 성분은 관용어나 부사입니다. 얘는 보름 뭐예요? 꾸며주는 성분, 수식 기능만 하죠. 꼭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기억해 주시고요. 독립 성분은 우리가 배웠던 어떤 거? 독립어. 그죠? 독립어가 있는데 독립어에는 우리가 배웠던 독립어들, 감탄사라든지 이런 거랑 플러스 이거는 독립 감탄사가 아니야 불렀던 명사 플러스 이다 같은 게 있습니다. 미안해요. 이다란다. 제가 약간 정신이 없나 봐요. 이다가 아니라 명사 플러스 무슨 조사? 네, 혹격 조사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얘도 독립어로 친다고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요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주어 서술어가 있는데 항상 중요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서술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서술어가 제일 중요한데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총 3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할게요. 먼저 서술어는 다르다시피 뭐로 결정됩니까? 첫 번째, 모든 문장은 3종류의 종결 형식을 갖습니다. 모든 문장의 종결 형식은 몇 종류라고? 3종류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3종류입니다. 3종류입니다. 모든 문장의 종결 형식은 3종류입니다. 자, 뭐로 끝난다고요? 군인이다는 이 무엇이 명사를 뜻한 말이 명사. 체언이죠. 체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말. 다음에 파라타 형용사죠. 다음 이건 동사입니다. 어찌 동사, 어떠하다 형용사라고 모든 문장이 3종류로 끝나요. 다른 형태로 끝나는 건 없어요. 이 3종류가 문장의 종결 형식이에요. 알았죠? 이것으로 3종류가 서술을 구성한다는 거. 이거 말고는 서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문장에
서술어가 몇 개지? 라는 것은 문장의 구조 판단하기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서술어 판단할 때 이 세 개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서술에 따라서 다른 필요한 성분이 얼마나 필요하지 않은 게 서술의 자릿수입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 잘 물어보죠. 서술의 자릿수란 하나의 무엇을 문장을 뭐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시켜서 필요한 뭐의 개수? 다른 성분의 개수입니다. 이 사람이 학원으로 치면은 선생님 강사 같은 경우 이 강사가 수업하기 위해서 학생이 적어도 몇 명 있어야 돼? 한 명 있어야 돼? 두 명 있어야 돼? 이렇게 한 거죠. 혹은 세 명 있어야 돼. 그러면 한 클래스가 완성돼 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선생님이 서술어고 필요한 학생들이 다른 성분입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성분의 개수가 이 개수예요. 우리는 3개까지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한 자리 서술은 기본적으로 자동사들이죠. 옷이 피다, 명수는 학생이다 이런 것들은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게 선생님 부사 같은 건 꼭 필요한 경우도 많던데요. 선생님 때로는 이 관용어가 없으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는 필수성분이 아니라 하나의 구로 보기 때문에 그죠? 주어나 이런 것들 구사는 하나의 구로 보기 때문에 걔는 서술어가 혹은 주어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셨죠? 두 자리 서술어는 목적어나 보어나 혹은 부사가 필요한 경우에요. 이걸 필수적으로 필요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보어랑 목적어는 필수성분이 알겠어요. 근데 부사는 필수성분이 아니라며요. 때로는 서술에 따라서 부사가 필수 부사랑 수의 부사로 나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가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두 자리 서술을 세 자릿수에서 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필수 부사어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부사는 필수적 성분이 아닙니다. 주성분도 아니죠. 근데 때에 따라 서술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가령 수요동사 같은 게 수요동사. 영어 같죠? 수요동사. 주다. 수가 줄 숫자, 줄 여자에다 받을 숫자죠. 주고받는 겁니다. 주다, 보내다, 받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지? 건네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반드시 누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 이게 몽땅 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당연히 얘가 없으면 내가 밥을 주었다. 누굴? 이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 선의에게. 라는 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동사는 필수 부사가 필요하죠. 다음에 고려하다, 여기다, 뭐 이런 것 있죠. 뭐뭐라 여기다 이런 것들. 나는, 내가, 무엇을, 뭐뭐로의 부사가 필요해요. 이게 부사어죠.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다. 친구로 고려할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목적어랑 뭐도 필요해요? 부사도 필요합니다. 부사어예요. 필수 부사가 되겠죠. 두 자릿수에서는 비교 부사격 조사라든지 동형의 의미를 갖는 부사격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닮다. 우 선생님은 원빈과 닮았다. 이걸 갖다가 원빈을 빼버릴까요? 우 선생님은 닮았다. 누구랑? 왜?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면 안 되니까 누구누구와 닮았다는 말이 필요해요. 내가 여행 다니다 한 번의 말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함께 다니다 이런 말이 있다 치지만 누구랑 함께 다니는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서술어 판단이 수식어고 때문에 선생님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되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용어, 보조용어는 저번에 동사용어 때 설명했죠. 본용어는 주어를 서술하는 본래 기능에 충실한 거. 보조용어는 주어와 연결되지 않아요. 혹은 연결되더라도 전달하는 의도가 다른 거죠. 알죠? 자, 주어는 모조리 명사 형태로 올 수밖에 없어요. 명사가 오든지 명사형이 오든지. 그래서 명사와 명사로 끝난 뒤에 뭐야? 격조사를 통해서 주어가 만들어집니다. 얘는 정리됐어요. 반드시 격조사가 붙어야만이 얘는 주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격조사가 생략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 동작의 주체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주어는 무엇에 해당하고요. 얘는 당연히 무엇은 체언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얘는 체언 형태로 와야 돼요. 아예 체언이거나 명사로 되거나 아니면 명사형이어야 돼요. 명사를 쓸 수 있게 동사나 형사를 명사처럼 바꿔주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 뒤에 얘가 붙어서
주어로 쓰입니다. 당연히 이가 높임인 깨서 단체가 주어인 에서가 와서 얘가 명사임을 알려주죠. 은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는 거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주어 파트예요. 아셨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서술어라는 것을 반드시 정리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두 번째는 목적어인데요. 목적어는 다 알다시피 을에 해당하는 거죠. 을과 르에 해당합니다.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대상, 기억합시다. 부사어도 대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부사어는 용어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서술의 성격에 따라서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상이라 칭할 수는 있죠. 기억합시다. 다만 이게 보어가 헷갈리는데 얘가 나중에 문장을 할 때는 서술절이랑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항상 오는 건데 이게 항상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이것을 이가 대신 뭐뭐로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뭐 대통령이 됐다. 그건 대통령으로 됐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거 로가 붙으면 얘는 보어가 아니라 부사가 됩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 항상 이가 와야 되는가 보어가 와야 되는가의 논의가 분분합니다. 알았죠? 다음에 목적어는 을을이에요. 자,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었다라도 목적어가 있으면 서술의 성격에 따라서 반대 앞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타동사가 오면은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비문이고요. 다음에 격조사가 생략되는데 체언이 있어. 그럼 목적어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보호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보호는 서술조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항상 서술을 먼저 봐요. 되다 아니다가 와 있는지. 그게 아닌데 이가가 와 있으면 아 얘는 보호랑 다른 거구나라고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관형어와 부사어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는 특히 관형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관형이라는 개념이 때로는 우리가 품사, 품사를 두루두 쓰는 품사 통형에서 관형어 판단이 다른 걸 결정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잠깐 그걸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시간이 약간 모자란 관계로 오늘 여기서 좀 그치고 다음 시간에 관형어, 부사어, 문장의 독립성문까지 독립까지 설명한 다음에 호문장, 격문장을 가능한 한 빨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즐겁게 만나도록 하죠. 내신 기간이라서 조금 정신이 없네요. 자, 이해해 주시고. 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항상 조심합시다. 특히 오늘부터, 내일부터 개학이라서 본격적으로 저학년들이 다 동원합니다. 초등학교들 걱정되고요. 제 아들도 중학교 2학년인데 좀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하면서 건강한 여름, 가을을 보내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